이번 시간은 DNS 쿼리 절차에 대해서 좀 더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사용자의 PC에서 웹브라우저를 띄우고요. 사용자의 PC에 이제 응용을 띄우는 거죠. 이게 어떤 응용 프로그램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웹브라우저에서는 주소창에 www.mydomain.re.kr 이라는 이 도메인에 대해서 이제 실제로 사용자는 웹브라우저를 통해서 이제 정보를 얻어오려고 하는 거고요. 이제 그 정보를 얻어오기 위해서 이 도메인으로 표시된 이 정보가 IP로 변환이 돼서 네트워크 통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데스티네이션 IP 정보를 알기 위한 어드레스 레코드를 확인을 해야 되겠죠. 예. 네트워크 통신을 하기 위해선. 그래서 이 주소창에 이 도메인 값을 치게 되면 이제 리졸버가 이 응용이 IP를 확인하기 위해 이제 이 접속을 시도하기 위해서 이 IP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리졸버한테 PC에 설정된 리졸버한테 요청을 하는 거죠. IP 정보를 확인해 달라고 어드레스 레코드를 실제로 요청을 하게 되는 거고요. 이 리졸버가 이제 동작을 하게 되는데 리졸버가 직접적으로 최근에 DNS 이제 서비스 모듈이 설치가 안 되고 이제 스터브 역할만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워낙에 이 PC들이 도메인 기반의 서비스가 많아지고 DNS 쿼리가 인터넷상에 많아지다 보니 좀 더 효율적으로 DNS 정보를 관리하기 위해서 어떤 캐시 전용의 DNS 역할을 하는 서버를 별도로 두고 사용자의 PC들이 이 DNS한테 쿼리를 요청을 하는 거죠. 그걸 리커시브한 쿼리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얘가 실제로 이제 재기적인 쿼리, 아이티너리티 쿼리를 통해서 이런 여러 DNS들한테 정보를 물어와서 확인해서 최종적으로 결과값을 이제 최초 이 사용자의 PC에 리졸버한테 전달해 준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용자의 이 정보가 리졸버로 들어오면 리졸버가 먼저 자신의 캐시에 있는지를 정보를 확인을 합니다. 한 번이라도 똑같은 도메인에 대해서 쿼리를 했고 정상적으로 답을 가져오든지 그 다음에 TTL 값에 이 캐시가 남아있게 돼 있다면 여기서 바로 IP를 확인해서 다음 단계를 진행할 거고요. 이 캐시에 정보가 없다라고 하면 이 PC에 세팅된 네임 서버 중에 한 대의 정보를 요청을 하게 되죠. 그게 리커시브한 쿼리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 네임 서버가 받아서 똑같이 이 네임 서버도 이 정보를 직접적으로 가지고 있는 서버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리졸버를 통해서 다시 실제 네임 서버들한테 던져야 되는데 그때 방식이 최상위 도메인부터 시작을 해서 하위 도메인들의 값을 가지고 있는 DNS한테 DNS 정보를 찾아서 각각의 DNS들한테 이 정보를 물어본 로직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일단 예상을 해보면 지금까지 배운 걸 토대로 이 도메인만 보시면 아셔야 돼요. 그 정보를. 이제 DNS에서 리커시브한 DNS에서 이제 최상위 루트 도메인을 관장하는 DNS 전 세계 13개의 IP가 있다라고 했죠. A부터 시작해서. 근데 실제 13대는 아니고요. 예. 그 IP가 애니캐스트 IP를 쓰든 그 다음에 L4나 로드 밸런싱 방식을 써서 실제로는 전 세계에 수백 대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중에 한 대한테 물어보겠죠. 뭐를? 먼저 예상을 하는 거예요. 얘가 KR 똑같은 정보를 물어보는데 그 정보한테 어떤 그 정보를 던지게 되면 그 루트 DNS 중에 코리안에는 이 KR을 담당하는 KR 도메인, 하위 도메인이죠. 루트에 KR 도메인을 담당하는 애의 네임 서버의 정보를 알려줄 거예요. 그 그 DNS한테 물어봐라라고. 그 DNS한테 물어보면 또 re.kr의 또 하위니까요. 예, 네임 서버를 담당하는 애한테 물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이 re.kr 담당하는 네임 서버가 mydomain.re.kr 이라는 정보, 하위 정보를 가지고 있는 네임 서버에 대한 정보를 물어볼 거고요. 걔한테
물어보게 되면 다시 따따따에 대한 어드레스 레코드를 가지고 있겠죠. 그걸 통해서 받아오는지를 한번 그림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이 리커시브 네임 서버가 받았다라고 했죠. 자신의 캐시에 똑같은 정보가 없다라고 하면 캐시에 있으려면 이 PC 말고 다른 PC들, 자신을 잡고 있는 DNS 용도로 서버로 세팅해서 잡고 있는 다른 PC들이 뭐 정보를 또 쿼리를 했으면 캐시에 남아 있을 거고요. 그게 아니라고 하면 자신의 네임 서버의 세팅 값을 확인해서 루트 도메인을 담당하고 있는 13대의 네임 서버 중에 한 대로 쿼리를 하게 됩니다. 어떤 정보를요? 똑같은 정보를 쿼리를 해요. www.mydomain.re.kr에 대한 어드레스 레코드를 달라. 대신 얘는 리커시브한 쿼리를 던지는 게 아니고요. 연속적으로 실제 누구한테 내가 이 정보를 물어보면 되겠어 라는 쿼리를 던지게 됩니다. 그럼 얘는 그 정보를 받아서 야, 그 정보는 자신의 하위 도메인 정보, 이 루트 서버들은 실제 그 밑에 이게 탑 레벨 도메인이죠. 그 밑에 있는 도메인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죠. 도메인에 대한 네임 서버 정보들을 KR이죠. 예. KR이면 이제 저희 인터닝 그 KR릭 국가가 한국이기 때문에 한국에 있는 저희 같은 경우는 KR릭이에요. 예. 키사에서 담당하고 있는 네임 서버들 정보를 가르쳐 줄 거예요. 야, KR 도메인은 얘네들이 네임 서버야. 이 네임 서버들 중에 하나한테 물어봐. 그러면 네임 서버가 다시 받아서 뭐 re.kr까지 갔다라고 하고 re.kr 정보를 한테 똑같은 정보를 물어보게 되면 이 re.kr이 가지고 있는 정보 중에 자신의 하위 도메인이 mydomain.re.kr이기 때문에 야, 그 정보는 얘한테 물어보면 돼. 그래서 mydomain.re.kr이라는 도메인에 대한 네임 서버 정보가 이 얘네한테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정보를 알려주게 됩니다. 그 정보가 ns1.mydomain.re.kr이라는 DNS 정보들을 ns1.하고 ns2 두 대네요. 그 정보에 대한 어드레스 레코드까지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리커시브한 네임 서버가 ns1.mydomain.re.kr이라는 mydomain.re.kr의 네임 서버 정보를 하위 정보를 가지고 있는 네임 서버한테 이제 www.mydomain.re.kr이라는 정보가 어드레스 레코드를 알려달라고 하면 얘는 그 정보를 가지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그 정보를 이렇게 확인해서 받아와서 최초의 자신한테 쿼리한 정보를 리졸버한테 던져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용자 PC에 있는 이제 리졸버가 받아서 실제 처리한 응용한테 던져서 다음 실제 네트워크 뭐 요구사항들 다음 진행 절차로 확인돼서 넘어가는데 그 절차가 DNS OSI 7라인에서 보면 데세션 IP로 확인을 해서 실제 그 정보가 HTTP 쿼리로 넘어가는 형태가 되겠죠. 그렇게 DNS 쿼리가 진행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뭐 이제 좀 복잡한데 실제 배우셨으면 지금까지 잘 따라오셨으면 이 쿼리 도메인 정보만 보면 내가 어떤 사용자로서 아니면 PC에서 도메인을 가지고 어떤 데이터를 처리를 요청을 해야 돼. 아니면 뭐 응용상에서 어떤 도메인에 대한 특정 도메인을 가진 얘랑 통신을 해서 어떤 데이터를 가져와야 돼 라고 하면 그 도메인 명을 보시면 실제 내가 어떤 쿼리를 통해서 이 정보를 가져올지가 이제 예측이 될 수 있겠죠. 만약에 하나만 더 해볼까요? 내가 www. 뭐 한국 서버 한번 해보죠. 네이버.com PC에서 많이 이용하시는 얘에 대해서 쿼리를 날렸을 때 실제로 제 PC가 가지고 있는 리졸버가
누구랑 통신을 한다 그랬죠? 누구한테 요청을 한다 그랬죠? 예. 제 PC에 뭐 TCP/IP의 윈도우 같은 경우는 IP 세팅하는 항목에 보시면 네임 서버 세팅하는 이제 항목이 따로 있어요. 그게 뭐 프라이머리, 세컨더리 이렇게 두 개까지 세팅을 할 수가 있죠. 그렇게 하면 그 DNS IP한테 얘에 대한 어드레스 레코드를 물어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게 이 그림에서 보인 리커시브한 네임 서버고요. 그 리커시브한 네임 서버한테 리졸버가 리커시브한 쿼리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DNS가 그 IP를 가진 DNS가 받아서 자신의 캐시를 뒤져서 확인을 해보고 없으면 점 루트한테 보내고 점 루트 DNS가 어떤 정보를 알려주죠? 컴도메인에 대한 네임 서버 정보를 알려주죠. 그 정보를 받아서 다시 컴도메인을 관장하는 애한테 물어봐서 컴도메인이 관장하는 네임 서버가 무슨 정보를 알려줄까요? 네이버닷컴 도메인에 대한 이제 오스 정보, 도메인 정보를 가지고 있는 실제 네이버닷컴이 운영하는 DNS IP를 알려주겠죠. 그래서 걔한테 www에 대한 정보를 받아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리커시브 쿼리와 연속적인 쿼리, 재기적인 쿼리와 연속적인 쿼리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정보가 간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이해하시겠죠? 예. 그렇게 간단히 이해하시면 되고요. 요 사이에서 이제 만약에 뒤에 이제 좀 더 나가서 제가 운영할 때 어떤 뭐 상황들, 이 정보가 바뀔 수도 있고 어떤 식으로 업데이트가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캐시에 남은 정보가 어떻게 잘못된 정보를 표시할 수도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고요. 예. 운영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그렇게 해서 실제 내가 원하는 정보나 원하는 데이터를 못 가져왔을 때 어디를 확인해야 되는지는 뒷시간에 좀 더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